우주항공 축제 기간 동안 나로호 발사기지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청소년 우주체험센터도 함께 공개돼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여수시가 10억 원을 투자해 여수시 남면 동고지 마을에 국립공원 명품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 마을은 MBC 일밤 아빠 어디가에 소개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천일염의 생산 연도를 속여 유통시킨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소금은 오래될수록 비싸다는 점을 노려 1억 원어치나 팔아치웠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오늘부터 추모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팽목항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 우주항공 축제가 열리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나로우주센터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도 함께 공개돼 우주과학 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인 나로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2년 전 나로호가 발사된 그날, 발사부터 추적까지 전 과정을 주의 통제했던 발사 통제동이 나로호 발사 영상과 함께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어 발사 전망대에서 발사대 등 나로호 우주센터 주요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 공개는 약 1시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나로호 전 과정을 지휘 통제했던 MBC, 즉 발사 통제동에서 영상 관람을 하고 설명을 듣고요. 나로호 우주센터 주요 시설을 조망하게 됩니다. 발사기지 공개는 고흥 우주항공 축제 특별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는 24일부터 3일간 실시됩니다. 항우연 협조를 받아 이번 축제 기간 중에 나로호 우주센터 발사기지를 국민 견학의 날로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우주센터 견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장 공개는 오전 2차례, 오후 3차례 각각 90명씩 우주과학관 앞에서 셔틀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희망자는 고흥 우주항공 축제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로호 우주센터와 함께 우주선 조종과 유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도 일반에 공개됩니다. 고흥 우주 관련 시설을 1박 2일 동안 둘러보는 테마형 여행 상품까지 첫 출시된 가운데 올해 발사기지 공개가 우주와 함께하는 테마 여행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여수의 한 섬마을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조성됐습니다. 여수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늘 지난해 4월 국립공원 11번째 명품마을로 지정된 안도 동고지 마을에서 명품마을 조성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동고지 마을은 명품마을로 지정된 이후 모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 환경 개선과 노후 가옥 보수를 통해 주민 소득 기반 조성에 나섰으며 MBC 일밤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 방영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의 전통 축제인 진남 거북선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여수시는 올해 진남 거북선 축제를 개최 49주년을 맞아 삼도 수군 통제형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중앙동 이순신 광장 일대에서 30만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제의 백미인 통제형 길놀이를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고 27개 읍면동별 대표 음식을 선보이는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거북선 작품 전시와 소년 이순신 대회 등 축제 주제인 거북선을 부각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천일염의 생산 연도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래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을 노린 건데 이렇게 판 소금이 1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름한 창고 안에 전남 신안산 소금 수백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포장을 하다만 소금자루들이 발견됩니다. 포대 겉면에 적혀 있는 생산 연도는 2013년. 하지만 실제 담겨 있는 소금은 지난해인 2014년에 생산된 겁니다. 생산 연도를 속이기 위해 소금 포대를 바꿔치기 하는 속칭 포대가리를 한 겁니다. 경찰에 입건된 50살 마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시가 1억 원어치의 소금을 불법 가공 유통시켜왔습니다. 마 씨는 천일염 50kg 한 포대당 6천 원 정도의 웃돈을 붙여 지금까지 2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실제보다 오래된 것으로 둔갑한 소금은 순천과 여수, 보성에 있는 식당이나 마트 등 50여 곳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일염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간수가 빠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집니다. 피의자는 이걸 악용해서 본인이 생산 연도가 오래된 그런 포대를 임의로 제작해서 경찰은 마 씨의 통화 내역과 CCTV 등을 분석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유통된 소금이 국내산이 맞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천 기준에 따르면 전략 공천 비율은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공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또 전략공천 이외의 지역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2, 3인으로 압축한 뒤 권리당원 40%, 국민 60%의 비율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고 출마할 경우 5년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공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비례대표 공천은 청년과 노동 부문에서 각각 2명씩 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농축산식품부, 환경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인 광양읍 도시재생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모두 11건 458억 원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는 중앙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심의되는 오는 7월부터 기재부를 집중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해 내년 국고 확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종자 9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채 4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팽목항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부는 팽목항. 아직 돌아오지 못한 피부치의 사진을 든 실종자 가족들이 힘겹게 서 있습니다. 찾아오는 추모객들이 많아지면서 남은 가족들은 1년을 실감합니다. 1년이 다 되니까 4월 달부터 이렇게 많이 왔는데 3월, 2월은 그래도 계속 왔어요. 이제 여기 시차로로 이제 분향소 들리러 오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곱기만 한 딸을 찾지 못한 엄마는 여전히 혼자 발걸음을 내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종교계 등은 이번 주를 세월호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든 추모객들도 차디찬 팽목항에서 함께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걸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풀어가고 해결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될 판국인데 이 진상규명을 정부가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아서. 현재 팽목항을 비롯해 전남에서는 전남도청과 목포 장미의 거리 등에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오는 15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팽목항과 사고해역을 찾아 위령제를 지내고 16일에는 안산 합동분향소와 팽목항에서 동시에 추모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을 왕복하는 소형 무인 궤도차 스카이큐브의 요금 인상 시점을 놓고 업체와 순천시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순천 에코트랜스는 스카이큐브 운행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순천시와 협의한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현행 1인당 왕복 5,000원의 요금을 왕복 8,000원으로 인상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종점에서 순천만까지 1.2km 도보 구간에 무료로 갈대 열차를 운행하는 등 서비스 개선과 병행해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순천시장의 결정 절차가 남아있어 인상 시점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51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순천시가 오는 18일까지 도서관 책 속에서 설렘이 물들다란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책 체험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도서관 주간에는 그림책 도서관에서 생태 세밀화 작가인 이태수 순천점, 연양도서관에서 수목 담채화 전시, 기적의 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 추천 도서 전시회 등이 열립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931개 팀 8만 3천여 명이 동계 전지 훈련을 시작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78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 유치 순위는 여수, 해남, 순천, 광양, 목포 순이었으며 종목별로는 축구, 야구, 태권도가 전체의 61%를,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1%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흑두루미가 떠난 순천만에서 여름을 쫓아 이동하는 철새인 도요 물대새 관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도요 물대새는 다양한 습지 환경에서 서식해 한국의 갯벌 생태계를 대표하는 철새로 순천시는 이달부터 2달간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도요새의 12,000km 여행이란 주제로 해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광양시청 공무원들은 오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주지도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청렴 서약서에 자필 서명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청렴 실천을 위해 부서 순회 간담회와 청렴 문자 발송, 전문 강사 초빙 청렴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전남도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각각 도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올해 도청과 시, 군, 공공기관 민원실 등 28곳에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을 설치하고 마네킹과 심장 충격기 교육 매뉴얼을 비치해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이 2%대인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항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의 운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내륙과 해상에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일고속이 여수 제주 간 여객선 조건부 면허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했습니다. 한일고속은 사업면허 신청서를 통해 이달 중 일본에서 설령 19년인 15,000톤급 선박을 들여오기 위해 매입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수청은 한일고속이 제출한 면허 신청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7월쯤 여객선이 운항될 것이라며 운항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가 오는 24일과 25일 무박 2일의 일정으로 남이섬 특별관광열차를 운행합니다.